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이 첫 번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단 지금 중2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하는 그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입시는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내년에 우리가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서식을 갖고 대학의 평가를 받는 제가 이제 한 3, 4강 정도 좀 기획해서 찍는데 한 3, 4강 정도 되면 제가 대학 교수들, 직접 우리 학생들을 뽑는 입학처장들 및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게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누가 뽑냐? 대학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중2도 중요하지만 이게 트렌드 속에서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입시를 치러야 하는 지금 올해 내년 이렇게 후년까지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고1, 2 학생들 또 지금 고3 되는 학생들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에서는 내신 5등급제가 갖고 있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했다는 거 이것도 아시죠? 내신 5등급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으로 더 앞으로 많이 인원을 선발할 것이다. 두 번째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무슨 내용? 생특의 내용, 자기 진로에 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고등학교 1, 2, 3학년 혹은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검정고 시행고 학생들 만들어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조금 제가 지금 수업 들어가기 전에 조금 미리 정리해드립니다. 더 객관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학부모님 학생들은 1강을 꼭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강 수능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신 말씀드렸고요. 그럼 수능의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수능은 이제 제가 앞선에서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형을 넘어서서 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정말 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능에서도 논구술의 주관식이 숙제가 돼야겠죠. 근데 그건 아직 교사 평가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IB 교육처럼 똑같은 답안지를 갖고 두세 명의 교사가 IB 정식 교사들이 같은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공평하다고 해도 본인의 교육받은 환경, 자라온 어떤 교육, 어떤 방법들, 자라온 어떤 뭐 본인의 여러 가지 또 부모님들로부터 받아온 교육, 또 학교에 따라서 편견을 아주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특히나. 그러니까 아무리 교사라고 해도 관점이 다 다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주관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그 주관식에는 관점, 포인트 오브 뷰라는 관점이 들어가서 한 명의 교사가 학생 한 명의 답안지를 한 명의 교사만으로 채점하는 것은 사실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B 교육의 채점 방법은 교사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한 학생의 시험지를 다각도에서 분석을 하죠. 주관식을. 근데 우리 한국은 수능에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겠다고 캐치플레이를 교육부가 내걸었긴 하지만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그 채점의 어떤 객관적인 로직들이 어떤 프로세스들이 아직 발전을 못한 거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 영역을 갈수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내신 평가가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전 굉장히 그래도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습니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을 평가 확대한다. 과목별 평가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저번 강의 말씀드렸지만 일반 선택 과목의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2학년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의 심화 선택 과목들의 절대평가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금의 대학에서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듯이 대학도 지금 학부과정도 대학원의 이제 석박사 과정은 좀 달라요. 그 절대평가가 이제 많은데 학부과정은 사실 완벽하게 절대평가 혹은 완벽하게 상대평가만 하는 그런 학부과정은 없거든요. 학부과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서로 공존합니다. 대학처럼 된다. 왜냐면 고교학점제가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드는 거니까 쉽게 그냥 표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에 따라서 골라들어야 돼요? 나의 어떤 진로의 동기의 의미의 순서에 따라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이 과목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세팅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이거는 생기부가 없는 생기부 대체서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검정고시 해부 같은 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고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외고 뭐 IB 과정, AP 과정을 다녀도
IB 과정에 대한 우리가 수업을 듣고 점수를 매기고 IB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지 국내 대학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 생기부 대체소식에 대한 준비는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고 10학년 들어가서 12학년 졸업해서 나오면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간상으로 무리가 많으니까 해고 빨리빨리 10학년, 11학년, 12학년 다닐 때 그 학교에서의 수업까지 연관시켜서 생기부 대체소식의 프로젝트를 저희하고 같이 한국에서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한국대학으로 와야 되는 학생들, 정말 우리나라 의대나 또 연고대, 서울대나 또 인서울권 대학의 목적이 있고 희망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의대는 일반 대학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치밀하고 공격적이면서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본인의 의미를 찾아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의대는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 MMI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별 공고사 면접보다 훨씬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합격하기에는 중요합니다. 자, 뭐 이권 카르텔 이런 거 읽지 않겠습니다. 뭐 수능이 저는 절대로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이 개편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정확한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같이 얘기하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수능이 이렇게 바뀌면 뭐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수능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결과가 작용을 하는가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두 번은 이제 공통 두 과목 중 택 1했던 현행에서 2027년도까지 수능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언어 강사로서 시작을 해서 언어를 가르치면 독서 문화 공통이고 선택은 하작과 언매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28학년도가 가면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다 공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지금의 예제 제가 한 18년 전에 가르쳤던 문학, 그다음에 비문학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정말 교육부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그 2028학년도 그 개혁안에 대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그 취지를 같이 읽어봤듯이 정말 교육부에서 수능을 통해서 공통적인 어떤 그 사고력을 넘어서서 융합적인 사고력으로 온다 그러면 언어의 측정 방법도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의 언어의 능력, 수능 국어의 어떤 노지컬을 보면 사실적 사고 능력, 섹터에서의 문장들을 빨리빨리 개별 사고 능력으로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문제를 다양한 시와 비문학으로 바꿔서 거기에 맞게 문제를 푸는 능력들이 지금은 주된 능력들인데 필요한 능력들인데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보면 굉장히 좀 뭐 이렇게까지 말하긴 뭐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아닌 것을 통해서 단순히 여러 가지 모티브가 같이 융합적으로 섞여서 문제 해결력을 다양하게 좀 각도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맞다, 뭐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았다 이런 거 갖고 지금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 이건 제가 18년 전에 20년 전에 처음으로 언어 강사로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우리 학생들 단가 강사로 섰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킬러 문항 몇 문제 정도 조금 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게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 대입은 입학수정 관제서부터 지금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도 수능은 사실 융합 능력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언어 강사니까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러는 것 같고 정말 귀한 시간에 이 정말 청소년기 좋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의미에서 내가 지금 청소년기 때 필요한 건 뭐를 갖춰야 되는가 내가 정말로 대학을 가서 혹은 대학을 안 가도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지혜와 지식들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해야 되는 그 공부법이 와야 되는데 지금 공부법이라고 하면 정말 노트 필기하는 거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지금 이 세상이 떠들썩하니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젝트를 또 검정고시 해고 일반고에서도 전해 신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기적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을 갖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어느 학생 하나를 매장시키고 버릴 때 저는 정말 희망을 갖고 그 학생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 이 학생을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서 이 학생의 장점만을 제가 키워서 대학에 보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수능을 얘기하면서도 융합적인 사고력,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교사들이 아직은 채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길러내서 IB 교육처럼
흡사 비교를 하면 아이비 교육의 채점 방법처럼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보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비친 것만으로도 저는 이런 어떤 경쟁만 일삼는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교육만 일삼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잘못된 관행과 교육 방법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드립니다. 자, 수학은 어떻게 바뀌었냐? 공통과목 3과목 중 택일이었죠. 2027년까지요. 공통은 수학 1, 수학 2,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하, 미적분, 또 확률과 통계를 우리가 골라서 미적분과 기하하는 학생들보다 점수가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고른 학생들은 이제 점수가 좀 6점 정도가 총점이 더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과가 문과를 많이 침공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개편하는 2018년 수능 이유는 공통입니다.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근데 심화 수학이라는 게 하나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도 공통 영어 1, 2였는데 역시 영어 공통 영어 1, 2. 그다음에 한국사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근데 사회 탐구 과정과 과목과 과학 탐구 과목이 좀 많이 이제 바뀌는데 쉽게 말하면 17과목 중 최대 택 2에서 들었던 그 과목들이 이제는 2028학년도 이후의 수능에서는 사회도 통합사회로 공통, 과학도 통합과학으로 공통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깨알같이 좀 현실적인 얘기, 아주 지금 코앞에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국제고나 특목고 문과생들, 문과 유의 학생들이 의대나 이공계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회와 과학공통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물론 그래서 특목고, 과학고, 자사고가 좀 더 박터지게 사실은 그렇게 인기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저번 강에서도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 앞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자사고를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25명, 30명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나눠서 파일을 한 조각씩 나눠 가질 때 한 명이 온전하게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공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으니까 하늘은 스스로 좋은 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있고 뜻있는 학생들, 정말 의미있고 뜻있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우리 학생들을 맡기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 가르쳐서 대학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가 어떻게 됐어요? 과학탐구가.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예요. 8과목이었죠? 통합 공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1외국어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우리 학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교육이 열이 있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시지만 또 근데 어느 학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학부모가 있으시겠습니까? 다 그 정도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뭐 고교학점제에서 사실상 지금 아직 고교학점제가 시작은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경기도권 지역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지역들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능을 안 해요.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그런 뭐 대학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수능을 안 하고 그럼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 하는데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은 그러면 생계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뚜렷한 뭐가 없으면서 뭐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보편적인 정서가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고 뭔가 방법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보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진로와 선호가 반영된 과목을 내서 저는 기대되나 교사 역량과 시설이 확충이 아직은 안 돼서서 초반기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육부에서 그 다음에 내신평가가 이제 학력 저하 및 내신 부풀리기 근데 학력 저하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학생들 가만히 좀 현장에서 보면 꿈과 희망이 예전보다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 보여서 좀 걱정입니다. 또 통합형 수능에서의 어떤 유불리, 과목 선택의 유불리에서 모든 학생이 같은 범위 시험을 보는 것이 공정하냐, 이때 변별력 확보는 또 필수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한다는 의견들. 논서 수령 수능은 아직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내신에서는 지금 논서 수령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각계에서는 뭐 논술학원에서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중요하다, 또 면접학원에서는 면접하는 게 중요하다, 다 얘기를 하죠. 뭐 아주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말로 오래 가리켰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만, 다른 것도 물론 많이 가리킬 수 있었지만, 그 조금 더 그런 기회들을 포기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 18년을 다 올인해서 한눈 팔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만 가르쳐 왔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지금 제가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18년 전에 같이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그때는 경쟁 상대였지만 지금은 뭐 경쟁 상대가 아닌 정말 사라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같이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제가 기억나는 이름들도 있는데, 지금 대치동 바닥도 그렇고 뭐 대치동이 아닌 비대치동 장소를 가도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보기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많은 여파가 있었죠. 여러 가지 법제들이 변하고 이렇게 오면서 여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여파가 있어도 변치 않고 꾸준하게 현장을 돌면서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그 어떤 그 역량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보면 이게 많이 이렇게 가리키다가 다른 쪽으로 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없어진 업체들도 많고 또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모든 게 종합전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20년 정도를 했을 때 그래도 대안점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여러 명의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내공이라고 그럴까요?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의 수능이 부등급제는 유지가 된다. 근데 지금의 수능이 사실은 통합형과 융합형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아직 그것을 채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근데 저는 채점을 떠나서 그 문제를 다시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앞전에 언어, 수능,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굉장히 편협합니다. 지금 20년 전의 문제의 그 프로세스가 국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표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통합형의 어떤 그 사고력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독서나 면접 다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킨 결과, 첫 번째, 대학에 가기 위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동기부여 강사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 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공부를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는 그 학생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없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의미를 동기부여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생기면 그 의미에 따라서 생기부 대체서식, 검정고 체육 학생들 생기부 대체서식에 있는 10가지 항목들을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법,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표현시키면 생기부 대체서식을 갖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난이도의 어떤 미개성을 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난이도를 어떻게 키워서 그 내용은 어떻게 가고, 그러면서 이가 깔달아가고 느껴가고 성장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여러 명이 똑같이 카이스트를 가기 위해서 똑같은 프로젝트, 물론 다른 내용이겠지만 비슷한 의미의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얻게 되는 이 아이만의 결과 의미는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추석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프로젝트 A라는 프로젝트 하나를 정외과, 경영학과, 의대, 공대, 그 다음에 생물학과 가는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5명의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강의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한 역량에 대한 기본적으로 진로는 다 설정이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도시공학과에 가겠다든가 신경정치과 의사가 되겠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은 우리가 문화 마케팅 경영을 하겠다든가, 또 어떤 학생은 내가 사람들을 돕는 외교관 어떤 의미에서 외교관이 되겠다든가, 이렇게 뭐 생물학과도 마찬가지고 세팅이 돼 있으니까 똑같은 A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줘도 이 학생들이 그거를 나누고 분석하고 본인의 어떤 그 진로에 맞게 이 프로젝트 내용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독서도 중요하다. 뭐 독서하시는 분들은 독서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면접도 중요하다. 면접하거나 하시거나, 뭐 물론 대학별 면접도 중요하겠지만 면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뭐 논술이 중요하다. 뭐 논술이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갈 때 그것도 하나의 표면적인 것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공부법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학과를 어떻게 가겠냐에 대한 탐구. 그러면 그 탐구가 안 됐으면 그걸 끝내냐? 그러면 그건 의지가 없는 학생이죠. 그럼 내가 스스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찾아서 하겠냐는 이 학생의 진로 역량. 그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생기부 혹은 우리 검정고 시행학생들 생기부 대체 수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학이 원하는 위계성을 갖고 진로를 갖고 평가 항목을 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사람은 진심으로 원해서 진행을 하고 진심으로 원해서 본인이 그걸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거나 또 내가 어떤 그 경영가 CEO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정치가가 되고 싶거나 그렇게 자기가 정말 꿈꿔서 왔던 그 과정들과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얻은 결과는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을 못 해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간혹가다 일반적으로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제로 제 학부모님 중에서는 대학 교수님들도 꽤 계십니다, 사실. 근데 이 분야는 좀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그걸 못 해내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제가 어떤 분야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저희 아이 교육도 시키지만 제가 또 우리 아이가 하는 분야는 제가 모르는 분야예요. 그럼 저도 가서 듣고 또 좋은 선생님 찾아서 또 부탁드리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거는 논술과 뭐 대학별 면접과 이 서류의 프로젝트를 해서 생기부 대체서식이나 생기부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의 위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개인마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아이마다의 재능과 DNA가 마음속에 있는 아이마다의 꿈에 대한 의미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많은 경험이 축적이 돼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티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독서면 독서, 논술이면 논술, 면접이면 면접, 그 하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10가지, 혹은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이 아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동기를 갖고 꾸준히 대학에서 평가하는 항목대로 잘 만든 그 후에 이 아이에게 어떤 창의력과 논리력이 생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갖고 이제 MMI 면접을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통합형을 떠나서 융합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2018학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사항에서 보면 통합형 수능 과목 체제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 선택 과목에 있는 학생이 이거 수능의 선택 과목이에요. 어떤 내신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내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가 만나서 내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상대평가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의 선택 과목도 잘해야 되고 일반 선택 과목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마가 아니라 그 채특이라는 게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서 많이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일반 선택 과목의 국영수사과에서는 우리가 탐구력에 대한 채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2학년 3학년에 드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에서는 그 진로 역량에 대한 그 탐구력 플러스 진로 역량 플러스 발전 가능성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위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강의를 안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은 제가 그 강의를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쌓아 올리는 건데 통합형 수능에서 아직은 뭐 이렇게 지금 과탐과 사탐이 통합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유불리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어렵지만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국제고나 특목고의 일반 우리가 인문계 계열의 학생들이 충분히 의대로 우리가 앞으로 수능으로 트라이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그랬는데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이날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 학교와 수업 기준으로 총 8과목을 평가하는 것이 큰 변화가 없다. 뭐 사회과학은 현재 수능과 추세하는 과목의 특성이 달라 단순히 비교는 어렵다. 지금까지 개별 사회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출제해왔다면 2018년 수능은 통합적 내용으로 출제될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변별을 맞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적인 원칙.
수능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말 교육부에서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할 겁니다. 이 2018학년도 개혁 대입 개편안 의외에 2018학년도가 지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손봐서 정말로 교육부에서 말하는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 수능이 바뀌어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때 아이비 과정에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가, 또 이걸 바라보는 개편안을 바라보는 정말 대학 우리 학생을 뽑는 입장인 대학교 입장에서 어떤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수능에 경제, 정치, 물리학, 화학 과목들을 출제하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것 때문에 선택 과목, 수능의 선택 과목들을 줄이는 건데 물리 쪽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점수가 안 나오면 그만큼 내가 떨어지는 거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결국은 공정하지가 않다. 이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심화 수학이 도입되나요? 추가 검토안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화 수학 도입 여부는 의뢰원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강에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5등급제로 변하면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축소되면서 왜냐하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3, 4등급이 2등급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테이지보다는 원점수가 중요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볼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등급이 많이 이렇게 러프해졌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배제되면서 이제 지균으로 뽑기가 조금 원점수 갖고 뽑을 수 있는데 그 교과 전형만으로 대학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종합 전형의 정상평가가 이제 붙겠죠. 아니면 이제 교과 전형을 하더라도 그 안에 종합 전형 같은 그런 그 항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성경의 그 절대평가 과목들에 대한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내용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고 검정고시나 해외과학생들도 생계부 대체 소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의 앞으로 변하는 생계부에 준해서 만들어져야 하니까 중요하겠죠. 결국은 내용의 싸움인데 그러면 수능이 이제 반,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반, 혹은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수능이 줄어들면서 그 수능이 빈자리는 논술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역들이 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유리해질 거고 재수생이 돼서는 현역보다는 지금하고 똑같죠. 종합 전형에 가기가 점점 힘들어질 건데 수능은 재수생들이 이제 더 강해질 거다. 뭐 이렇게 지금하고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 종합전형의 준비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습니다. 뭐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더 읽어볼게요. 2021년 예고된 고교학생 평가 방법들 고1 9등급 상대평가를 고2, 3 전면 5등급 절대평가로 실제로 작용하면 너무나 큰 혼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같이 맞물리는 5등급제로 이제 변할 거고 또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학령 인구의 감소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2028학년 대입 개편 시험과 같이 고1, 3 일반대 5등급대를 도입하면 절대평가를 하면서 안전장치도 상대평가를 함께 대입에 같이 제가 한다고 대학처럼 학부과정처럼 말씀드렸죠. 활용하면 공교육 파행을 막고 내신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그건 이제 뭐 꼭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향으로 활용해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9등급이 수능에서 유지되는 건 무엇 때문이냐? 이제 여기서의 파급 효과, 선택 과목을 없애고 통합 수능, 통합 과학과 통합 사회로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논구수를 쓸 수가 없는 건 아직도 우리가 체제가 그렇게 수능을 완벽하게 본고사 유형의 논구술 체제로 변하기는 아직은 미비하다. 채점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도 다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 수능이 이제 바뀌는 구조를 통합 수능으로 바뀌는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채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뭐를 뭐 논구술로 바꾸냐 안 바꾸냐 뭐 이런 게 전에 가장 중요한 물론 내신은 이제 앞으로 주관식을 많이 내겠다 말을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문제 수능이 앞으로의 그 정말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목표로 하는 것처럼 통합형, 융합형으로 수능을 바꾸려면 문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그 문제 내용이 정말 융합형이 되려면 아이가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키면서 키워온 그 능력처럼
내가 지금 동기의 의미를 알고 그거대로 내가 찾아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한테 있어야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또 깨달아가는 자기만의 시선을 갖출 수 있는 포인트 오브 뷰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사실 융합형이거든요. 그것이 많은 자료가 떠도는 시대에 우리가 챗 GPT나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자료를 끌고 와서 그것 중에서 내 시선으로, 내 시각으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융합시켜 또 다른 결과물을 내는 거. 나만이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거. 이게 정말 융합형인데 그런 프로세스를 연구시키고 수능을 통해서 그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수능에 대한 문제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1년 만에 수능의 문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개편화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수능의 구조가 지금 어떻든 절대평가 우리가 선택 과목들이 없어지면서 통합 수능으로 바뀌어서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어떤 학생들한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냐 말씀을 드리면 국제고 특목고 학생들 의대나 이공계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저는 제 3강에서는 이 지금 2028년 대학 개편을 바라보는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대학 교수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